안녕하세요. AI 900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총 5개 모듈을 통해서 AI 900 과정을 맞춰볼 예정인데요. 자, 첫 번째, AI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이름이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인 애저에 있는 AI 기능, 그래서 AI란 무엇인가, 그리고 AI 일반적으로 AI에서 하는 워크로드 기능이 무엇인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는 AI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AI의 책임, AI의 도전과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책임감 있는 AI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뭘 외우거나 뭘 이해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따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 애저에 있는 AI인데요. 혹시 애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지금은 이번 장에서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I는 한마디로 인간의 능력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그런 솔루션이다. 자, 인간의 모방이란, 능력이란, 인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과거의 데이터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거나 등교를 하는데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요. 그러면 우선 우산을 챙겨야겠죠. 왜? 아, 이렇게 구름이 잔뜩 낀 날에는 비가 올 확률이 높더라. 뭐 과거의 데이터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챙기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이벤트를 인식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책가방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가방 끈 쪽이 찢어졌어. 그래서 멜 수가 없어. 이 정상이 아닌 거죠? 고쳐야죠. 이런 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 그리고 시각적인 입력을 해석한다. 자, 눈으로 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글로 쓰거나 말로 하거나. 그리고 인간은 대화를 하죠. 이런 기능들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과거의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머신러닝, 기계학습은 데이터 및 통계를 기반으로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모델이나 함수를 만들고 그 모델에 기반해서 미래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자,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단어를 기계 번역을 하면 요 머신러닝에 넣으면 변칙 검색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변칙 검색이란 단어보다는 자, 우리는 이상 탐지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면 어 이거는 아 잘못됐구나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비정상적인 이벤트 인식. 그래서 어떤 패턴이나 과거의 이런 흐름 데이터를 봐서 여기서 벗어나는 거, 이거를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거, 이런 것도 이상탐지, 인공지능의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각적 입력 해석, 이미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인공지능에선 눈에 보이는 거, 비디오 관련된 이런 프로세싱을 우리가 컴퓨터 비전이라고 한다. 자, 컴퓨터 비전은 눈 그림 있죠. 눈으로 보고 처리하는 거. 그래서 카메라나 이미지 또는 비디오의 시각적 입력을 해석하는 어플리케이션, 이걸 우리가 컴퓨터 비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written, 글로 쓰고 spoken, 말로 하는 거. 음성, 우리 여러분들 그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 거기에 우리가 한국말이나 영어로 쓰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주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written 쪽에 해당하는 거죠. 글을 뭔가 인공지능이 이해를 하고 그거를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꿔주는 그런 거, 또는 음성을 컴퓨터가 인식해서 뭔가 이거를 글로 써준다든가, 음성을 인식해서 사람을 구분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해서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비디오, 사진 같은 거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부르고요. 글이나 말 같은 거는 우리가 자연어 처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에 참여한다? 예. 인공지능도 대화를 할 수 있죠. 채팅 같은 거. 우리가 이런 거를 챗봇이라고 하죠. 그래서 챗봇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여러분들 쇼핑몰 가면 이렇게 뭐 고객센터에 전화 한번 하면 전화도 잘 안 걸려요. 계속 통화 중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톡 집사, 예, 인공지능이 대신해서 이런 상담원들을 대신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궁금한 내용을 채팅으로 치면 채팅으로 답변을 해주죠. 예를 들어서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반품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챗봇이 제품 이미지나 제품 상품 코드를 인식하고 반품이란 단어를 인식해서 자, 요 반품할 수 있는 주소를 알려준다든가 방법을 알려주는 뭐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지금 5가지 어떤 그 펑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요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죠. 요거는 2020년도 7월 9일 기사인데요. 자, AI가 사진을 판독해서 사진 아까 보였죠? 컴퓨터 비전이죠. 수리비를 산출한다. 보험금 지급 시간 단축. 뭐냐면 차가 정상적인 차죠. 근데 여기가 쿵 박아가지고 여기가 찌그러졌어요. 이상 탐지.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요. 여기가 고장 났어. 그러면 정상적인 차로 바뀌려면 정상적인 차를 컴퓨터가 이미지로 학습하고, 요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찌그러진 부분이 정상적인 부분과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요 정도 찌그러졌을 때는 공임이랑 부품이랑 전체 해서 얼마,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딱 올리면 딱 보면 요건 얼마, 범퍼랑 후미등이랑 2개가 깨졌네? 그럼 파트 2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번호판도 요건 자연어 처리에 해당되겠죠. 인공지능이 번호판을 읽어서 이 번호판에 대한 차의 보험에 대한 이력이나 신용 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보험료를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뭔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아주 급한 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엔 상담원의 전화 통화가 어렵다면 이런 챗봇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대신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AI에 대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기반이고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건 뭔가 공통적으로 이런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스케일러브. 그리고 신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크게 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컴퓨팅 할 수 있는 컴퓨터 요소가 필요하고, 서비스. 보통 IT에서 서비스는 제품과 서비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인 이런 제품 같은 것들을 서비스라고 일컫습니다. 자, 애저 클라우드 AI에는 크게 애저 머신러닝, 기계학습 부분이 있고요. 얘도 플랫폼으로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불러와서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검증을 하고 뭔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을 하는 그런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애저 머신러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노 코딩, 코딩하지 않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거는 컴퓨터에서 우리가 예전에 도스 환경에서, 그러니까 윈도우즈가 나오기 이전에는 도스 환경 창에서 보통 우리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CLI라고 하고, 요게 윈도우즈라는 게 나오면서 GUI로 바뀌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마찬가지로 파이썬이나 다른 코딩 랭귀지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하면 다 코딩 베이스예요. 그런데 애저 머신러닝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걸 다 처리를 한다.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돼서 그 두 개를 애저 머신러닝이랑 파이썬으로 짠 코드를 비교할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모듈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데이터셋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애저 머신러닝에 가져오는 순간에 파이썬 소스 코드를 보면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 하고 데이터 전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순간에 스크립트가 주르륵 돌아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커그니티브 서비스라는 거예요. 커그니티브는 인지하다, 뭔가 인식하다 이런 의미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름이에요. 제가 지금 서비스라고 그랬죠. 클라우드 상에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그냥 이용하면 돼. 내가 그걸 왜 새로 만들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분석한다든가 사람의 나이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필요할 때 우리가 소스 코드를 새로 짜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는 서비스를 API 형태로 가져와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버에서 지금 커그니티브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우리도 카카오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사진만 나오죠. 처음에 나온 사진에 실제 기사가 오는데 이게 진짜 처음에 등록했던 사람인지, 두 이미지와 과거에 있는 사진을 비교해야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맞는지 검증을 해야 돼요. 실제 중국에서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중국도 우버가 나올 때쯤 이와 비슷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만 보고 실제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거의 납치를 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중국에서는 실제 현재는 이 서비스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예도 있고요. 그리고 애저 봇 서비스, 챗봇을 제공해주는 얘도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다. 플랫폼이란 얘기는 그 기반 위에서 제가 뭔가 기능을 더 추가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책임감 있는 AI. 이게 무슨 말이에요? AI가 책임감이 있어야죠. AI가 생각 한번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거나, 우리 그 공상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꼭 AI가 배신 때려서 사람을 인류를 막 멸망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AI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도전과 위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신용대출, 대출을 이용해서 뭔가 그 대출, 돈 빌리는 거죠. 이건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데 AI도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모델을 만들어서 누군가 새로 왔을 때 대출을 해주는데, 전통적으로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머신러닝이 학습하는 게 과거 데이터죠. 한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가 여자보다 수입이 높았어요. 뭐 육체적인 그 피지컬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유교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만 놓고 볼 때 남자는 대출이 잘 되는 편이고 여자는 대출이 잘 안 됐죠. 왜? 급여가 낮기 때문에 뭔가 빌리면 급여가 낮으면 갚기도 힘들겠죠. 여러 가지 뭐 학력이나 집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수집해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을 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데이터가 이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남자는 대출이 잘 되고 여자기 때문에 잘 안 된다라는 걸 학습해서 AI가 여자한테는 대출에 좀 인색하고 남자한테는 잘해준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과거의 데이터가 그런 편견이 있다면 새로 만든 모델도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류는 해를 끼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우리 자율주행차 요즘에 되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얘가 뭔가 코딩이 잘못되면 바로 무기로 바뀔 수가 있겠죠. 또 헬스케어 쪽에서 뭔가 암세포를 구분하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오류로 엉뚱한 데서 암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을 암으로 판단한다든가 암인 사람을 정상으로 판단한다든가 이럴 경우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I에 뭔가 오류가 있다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당뇨병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뭔가 선행학습을 할 때는 과거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당뇨병 걸린 환자들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 데이터를 관리를 잘 못해서 뭔가 보안이 잘 안 돼 있다면 환자 데이터가 다 밖으로 노출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 어떤 개인적인 신변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또 중요한 누설돼서는 안 되는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자, 솔루션이 누구에게나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솔루션 만들 때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그래요. 그리고 좀 글로벌한 회사나 되게 유명한 회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배려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장애인이나 예전에 흑인, 여성,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항상 소프트웨어에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아까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잖아요. 그럼 시각장애인한테는 어떻게 할 건가? 이 컴퓨터 비전에 대한 이미지를 나는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소리로 설명을 해서 보여준다든가 다른 방법에 대한 다른 시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사용자는 복잡한 시스템을 신뢰해야 된다. 자, 인공지능 기반으로 증권사에서 제품 추천해주는 솔루션 추천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험이나 이런 증권 상품에 대해서 추천하겠죠. 자꾸 고객한테. 이 상품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향후 1년 이내에 수익률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해서 AI가 개개인한테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 솔루션 자체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들어진 솔루션이죠. 근데 나는 인공지능을 신뢰하지 못해. 너 무인차 너 언제 꼭 사고 내고야 말 거야.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AI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런 솔루션이나 제품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자, AI가 안면인식 기능을 통해서 CCTV를 분석해서 살인자를 찾았어요. 저 사람이야. 그래서 법률도 내려서 뭐 구형도 시키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AI의 오류야. AI가 잘못 판단을 잘못한 거. 그 옆에 뭐 새가 날아가는데 이게 여기에 이 이미지 판독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이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거죠. 네,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을 최소화시키고 거의 없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과연 이런 도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AI가 책임성이 있으려면 이 6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아까 남자라고 해서 여자보다 대출이 잘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신뢰 및 안정성. 뭐 AI가 사람을 치거나 어떤 암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을 암으로 판독하거나 암인 환자를 정상적으로 판독하거나 이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이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안이나 개인정보. 그래서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솔루션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보안 규정이 매우 철저하고 국가마다 따라야 될 규정이 다 달라요.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이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포괄적이란 얘기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고 이 장애로 인해서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 단어 transparency라는 단어는 IT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혹시 몰랐다면 이참에 알아두시고요. 투명하다는 얘기는 뭐죠? 예, 다 속된 말로 다 깔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거야. 이게 바로 transparency고요. accountability 마지막으로 AI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뭐 뻔한 얘기겠죠. 자, 여기 사이트 링크로 걸어 드릴 테니까 요 사이트에 가시면 인공지능에 대한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카드를 눌러 보시면 AI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AI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예제를 통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영어가 어려우신 분은 크롬이나 익스플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한글로 번역하셔서 한글 번역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